자, 오늘 8월 12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코스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락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엇갈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코스닥 하락으로 방향을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코스닥이 장중에 좀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3% 근처까지 갔다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최고점에서 마감을 한 상태이며 오늘 수급 주체가 특히 이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을 인정사정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태이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서 다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 윗꼬리가 달린 안 좋은 캔들이 떴음에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 분위기가 좀 꺾이는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마감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시도해 보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도 그 전에 고점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으며 다우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아래 고리가 없는 좀 의심스러운 음봉이 뜬 상태입니다. 코스닥이 고점에서 음봉이 뜨긴 했지만 오늘 하루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좋은 상태로 마감을 했으며 엇갈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한 며칠 동안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는 안 좋은 상태이며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시장은 제 기준으로 스윙 투자나 중장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추세가 좋은 종목 찾아서 오버나잇이나 단타 매매 정도만 좀 적극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초가를 보시면은 시초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이 나와도 시초가가 좀 강하게 시작을 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인버스가 크게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뭐 내일 만기일이든 뭐든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날에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저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서 좀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장에서 적당한 갭상승이 나온다면 그 뒤에 눌림목과 시초가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한가 닫힌 시간은 2시 전이라면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쉽게 풀리지 않고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 다음날에 이 차트가 예쁠 때 그 다음날에 적당한 눌림 이후에 시초가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종목의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들, 심하게 많이 오른 것들은 그냥 제외를 시키시면 됩니다. 특히나 상한가 2번 간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미 내 영역을 벗어났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나마 예쁜 차트에서 마감을 하게 된 게 에코캡이랑 그리고 아까 NG 컨트롤스, 이거 두 개가 그래도 상한가 닫힌 시간을 좀 유지를 해줬으며 동국 RNS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얼마나 유지해줬는지, 그 전에 얼마나 행보를 해주었는지, 또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좀 적당하다 싶으면 그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시초가에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눌리거나 그 시초가에서 좀 벗어났을 때 차라리 신규 진입자 입장이라면 하락하는 게 낫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 뒤부터 시초가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시세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고 닫힌 시간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로 고르시는 게 맞으며, 그런 종목들이 적당한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막 15%, 20% 이렇게 나온다면 먹을 자리와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키트주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올라서 그런지 수젠텍은 좀 심하게 무너졌으며 랩지노믹스도 고점 대비 좀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이 키트주 말고도 바이오주들 막 단기간에 3배 이상씩 오른 종목들 그런 것들 많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의 급등주라 하더라도 고점에 물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신풍제약도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이 없습니다. 저 뒤에 신풍제약이 30위,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도 현재 30위권에 있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물려서 현재 고점에서 반토막 난 상태, 단기간에 막 상한가 2번 가고 끝까지 오르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에 그래도 오늘 좀 이슈가 되었던 게 한온 시스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이 꽤나 이슈가 됐는데 저는 다른 종목에 집중을 한다고 이 한온 시스템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뭐 매매할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 오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상위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상위는 시젠, 뭐 매매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 상한가 2번 갔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전혀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제 매매 스타일과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저런 종목을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장기적인 하락에서 잠깐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몇 주 동안 지켜주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오늘 상승.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지 단타로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쉬어가는 구간, 고점을 뚫어주는 구간,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과정에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물리는 게 이렇게 끝없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첫 상승, 전 고점 근처에서 잡는 게 아니라면 최근에 오른 것들 함부로 잡지 말고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 요즘에 몇 번 설명드리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 이런 힘든 변동성 이겨내고서 시간 지나가지고 좀 안정이 될 때 이런 구간을 좀 원하고 있는데 증시가 쉬지 않고 오르니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증시가 오르는 과정 동안 좀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안정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쉬지 않고 상승했으며 지금이라도 이런 구간을 만들어서 좀 쉬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반등하는 상황은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떨어지는 칼날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점에서 저항 걸려서 못 간다면은 순식간에 매도가 나와서 좀 단기적으로 이런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봤는데 이것도 무너졌다가 이렇게 3분봉 3개 동안 무너졌다가 좀 급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구간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시장가 매수로 급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37,750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저는 따라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올랐던 구간을 당연히 지켜주던가 황금선 위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지켜주던가 꾸준히 거래가 되던가 그러면은 그렇게 쭉 안정적으로 흘러갔을 때 고점 돌파할 때만 매수한다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반등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다가 그대로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에서 봤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틀째 외국인 수급과 함께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고점을 뚫어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하는 종목이라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고 나서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윙 투자를 제가 지금 중단한 상태지만 이런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스윙 투자로 적당한 구간은 전 고점 근처입니다. 전 고점 근처에서 스윙 투자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좀 크게 벗어났다면 내 영역이 아니다라 생각하시고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이며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한 5% 정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차트만 봤을 때 이거는 올라가 줘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올라가는 것을 실패한다면 이 전 고점 깨고 나서 다시 황금선 근처까지 밀려버리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장중에 VI가 걸렸던 종목인 SKC 이 종목도 잠깐 매매를 했으며 그리고 오늘 ST팜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초가부터 좀 강하길래 시초가부터 꾸준하게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게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반응이 없던 종목입니다. 시간에 거래에서는 보합쯤인가 마감을 했는데 시초가부터 물량이 적당히 쌓이더니 4.5% 시작해서 오늘 신고가를 뚫어주었습니다. 4.5% 좀 높게 시작하길래 당연히 시초가에 들어가지 않고서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예상대로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 눌림이 좀 길어지자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서서히 이 눌림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회복을 해주니까 이런 시세가 나왔으며 의미 있는 자리와 장 초반 차트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안다면 어떤 종목이든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보던 주요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 좀 중요한 자리 근처까지 위치했던 와이팜이 오늘 사모펀드랑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종합수급이 기관투자자 37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수급이 이렇게 매도가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장후 시간의 거래 물량까지 27만 주. 그냥 보여주기식인 물량이 많으며 이렇게 물량을 많이 쌓아 놓는다면 그 뒤로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험매수가 시간의 거래까지 난리를 친다면 그 뒤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무너지는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제 종가나 고점쯤에 19,000원쯤에 종가가 19,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19,000원 잠깐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종가가 크게 미끌리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도 오늘 보고 있었는데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쉬웠던 게 기간의 수급이 딱 끊겼으며 오늘 자체로 무너졌다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서 이동평균선을 못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로 또 움직임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장주인 영림원 소프트 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 배 뻥튀기 되진 않았지만 장 시작 1분 전에 너도 나도 체결되기 위해서 시초가가 좀 높아지는 것을 보고서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장 시작할 때 시초가에 집중하던 종목이 있어서 이거를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기간의 수급 상위를 보겠습니다. 오늘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와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1등이 파라다이스가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싼그리 매수로 들어오면서 지금 전 고점을 뛰어넘었는데 이제부터는 당연히 전 고점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흐름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처까지도 떨어지지 않고서 주가가 정말 안정적이라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첫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양봉 크게 뜨더니 양봉 좀 나오더니 그 뒤에 바로 음봉이 뜨면서 무너졌습니다. 저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 저번 양봉과 다르다면 양봉의 크기가 조금 더 크며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추세를 뒤바뀔 수 있는 될 수 있는 수급과 거래량 캔들이라서 전 고점만 깨지 않는다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YN텍이라는 종목도 쌍거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10일 월요일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수급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도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시장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센터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10%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좀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드는 종목은
그 뒤에 눌림목을 주거나 조정을 주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상황을 보고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올랐던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 과정에서 매매할 자리가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END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은 매매를 못했는데 오늘 매수 기회를 마이너스 7%까지 주었습니다. 7%에서 플러스 2%의 마감. 이것도 싸게 못 사가지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정확하게 5일선까지 빠졌다가 그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한 3, 4% 빠져서 마감을 하게 됐다면 그 뒤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을 이용해서 새로 진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마이너스 7%에서 2%. 이 정도면은 이제부터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전 고점이 23,650원인데 상당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플러스 솔리드도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준다면 다시 공략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라리 ENTD처럼 5일선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그 뒤부터 방향을 결정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른다면 당연히 보유자의 영역으로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더 네이처 홀딩스가 신규 상장주인데 끝없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SJ그룹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 SJ그룹이라는 종목도 상장 초기에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무중한 상태라서 가격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도 더 네이처 홀딩스랑 상장 초기 때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5만원 뚫어주고 나서 그 뒤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올랐는데 중간중간에 좀 힘든 구간도 있었으며 무너졌다가 다시 고점 찍고 거래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10만 주, 많이 터져봐야지 30만 주.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랑 가장 비슷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매도 종목이 궁금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규주,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모더투어, 시젠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에서 골고루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종목에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좀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 시장에서 유명한 종목들이 기간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신나게 사다가 이렇게 신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얘들도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중요한 자리만 활용해서 먹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첫 상승이 나오면서 먹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습니다. 조건 검색이든 거래대금 상이든 시간의 거래에서 이슈든 종목이든 거래량 급증이든 어떤 화면으로 종목을 선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종목을 선정했다면 그 선정한 종목을 두고서 그 다음날에 장 시작하고 나서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그 종목에 집중만 해준다면 먹을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